유선아를 만나기 전 저는 신도시에서 원어민 남편과 함께 잘 나가는 영어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냥 잘 나가는 영어 공부방 아니었고요. 어머님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대기를 걸어놓은 대기가 아주 길었던 정말 잘 나가는 원어민 공부방이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나요? 직장을 다니시던 자영업을 하시던 아마 최소 8시간 이상씩은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하루 5시간 이상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있는 삶, 주말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말에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름이면 캠핑을, 또 카약을 타러 다니고요. 겨울이면 매 시즌 온 가족이 시즌권을 끊어서 보드를 타고 다녔어요. 혹시 마트에 가시면 한 30-40만 원 정도 나오면 할부를 끊으시나요? 저는 단 한 번도 할부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세차, 카니발도 현금으로 샀거든요. 그리고 휴가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해외여행들 코로나가 풀려서도 많이들 가시죠? 어디 가시나요? 일본, 태국, 베트남? 한 나라 다녀오시나요? 저는 13개월 동안 21개국을 세계 여행을 하기도 했어요. 와우. 이런 삶을 살았던 저 삶의 만족도 어땠을까요? 아주 높았어요.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저는 300점, 400점 이런 삶을 살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종환 작가님의 이 글귀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문구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공감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 이 말 공감되었을까요? 당연히 공감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 거라고 굳건히 믿었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첫 번째 흔들림이 옵니다. 첫 번째 흔들림, 유방암 3기말. 근데 그것도 3중 음성. 3중 음성은 유방암이 굉장히 착한 놈이라고들 생각하고들 계시는데 3중 음성 3기 말 정도 되면은 5년 생존율이 33%로 굉장히 낮습니다. 당연히 내가 왜?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유방암에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걸리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뭐 아이를 낳지 않았다던가,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았다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던가, 가족력이 있다던가 등등 이런 원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그 원인들이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가 왜?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날 유방암 진단을 받던 날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유방암 3기 말이고 그것도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염없이 울었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던 말이 딱 한마디 했는데 저 죽나요? 이거였어요. 가족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방암이 정말 큰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이 있었고요. 엄마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아이였고 그리고 두 돌이 되지 않은 17개월 되었던 갓난장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 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깊게 와 닿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저희 남편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저 공부방으로 잘 나가는 공부방의 8월은 저희 원어민 남편이었어요. 근데 정말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근데 이거 한 18년 같이 살았으면 정상인 거 맞죠? 정상인 거 맞죠? 그리고 이렇게 완벽했던 삶이 제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공부방이었기 때문에 교육비를 선물로 받아요. 교육비를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과 동시에 아이들을 내보내야 했고 환불을 해줘야 됐어요. 저의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집안은 또 어땠을까요? 집안에 엄마가 아프니까 징징대는 아이들 케어 당연히 안 됐고요. 집안 상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 한국어를 못하는 남편 정말 도움이 안 됐고요. 이렇게 저희 집안이 이런 모습인 것처럼 저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전 리방암 3기 말이었어요. 그래서 림프의 정리가 있었고 그 림프의 정리가 있었던 거를 굉장히 큰 덩어리로 떼어내었었기 때문에 이 왼쪽 팔을 전혀 사용해서는 안 됐었고 무거운 걸 들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17개월이었던 저희 둘째 아들 한 번도 안아줄 수가 없었어요. 이 사진은 지금 제가 모든 표준 치료가 끝난 후였거든요. 모든 표준 치료가 끝났을 때 저 수술도 했고 항암도 했고 수술도 했고 방사선도 했고 또 항암약도 먹었어요. 한 1년 8개월 정도 그런 표준 치료를 했는데 그 표준 치료가 모두 끝나고 지금 이 아이 보면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한 4살쯤 이때 당시 한 4살쯤 됐는데 이 시기에도 여전히 체력은 고갈이었고 저는 침대와 한 몸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이랑 보내는 시간은 대부분 침대에서였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시간이 한 2년 정도 치료를 한 데다가 쓰다 보니 저희 재정 상태 정말 안 좋았겠죠. 몸이 완벽히 좋아지지 않았지만 다시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업을 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굳은 확신과 함께 아이들을 모두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두 번째 흔들림이 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던 그 시기 2020년 3월이에요. 아시겠죠? 네,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당연히 공부방을 오픈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 공부방 특성상 어린 친구들이 주 고객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방을 오픈할 수는 없었고요. 이 즈음에서 제가 유산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전에 20대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니까 유산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뭐지? 그렇게 하면서 그날 이 친구의 인스타를 쭉 보게 되는데 자꾸 반복되는 피드들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돈도 버는데? 그리고 어떤 날은 또 드레스를 입고 그런 사진이 또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20대에 봤던 친구인데 지금 한 10몇 년이 지났는데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뭔데 또 예뻐지지? 그리고 매 필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사진을 찍는데 재밌대요. 뭐가 그렇게 재밌지?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보고 저는 당연히 검색을 시작합니다. 유산화가 뭐지? 검색을 시작을 했고 검색을 해서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회사였고 제품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이 즈음에 해서 그 친구한테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20대 때 되게 친했었고 그 이후로는 정말 4년에 한 번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즈음에 전화가 왔고 유산화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유산화를 듣겠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고 오겠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이제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왔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왜 되게 오래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한테 연락할 때 좀 꺼려지시잖아요.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내가 유산화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어떤 루트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내가 유산화를 하고 있다라는 걸 그 상대방이 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연락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예스를 한다? 유산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오래된 지인한테도 꾸준히 연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 저희 집에 이제 오기로 한 날 왔고요. 그 친구한테 책자를 하나 받아요. 이거 지금 이제 파란 책자로 받았는데 그때 당시 흰 책자였어요. 이거를 받아서 그날 밤새 정독을 하게 됩니다.
정독을 하고 저는 워낙에 술을 좋아하고 술에 좀 강한 사람이라 보상 플랜에 꽂혔고요. 그 밤새 정독을 했기 때문에 그 밤에 전화가 너무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름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름아, 이거 진짜요?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이야? 이거 나 지금 해도 늦지 않아?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혀 늦지 않았고 가능한 일이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나 그럼 해볼래 하고 유산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산화 1년차 승승장구합니다. 이거 저 그 코로나 시절에 시작을 했잖아요. 2020년 2월에 사인업을 했고 팀에서 나오는 프로모션은 모두 제가 타갔어요. 한 번은 13주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프로모션 아무도 타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프로모션이었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쓸어왔고요. 그러면서 9개월 동안 퓨처빌더, 어치버, 브론즈, 실버까지 쭉쭉쭉 달립니다. 달리면서 이렇게 팀에서 축하 메시지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렇게 권현진 스폰서님한테도 응원의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나름 루키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세 번째 흔들림이 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성장을 빨리 했기 때문에 파트너가 바로바로 나왔고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말 내 맘 같지 않다라는 걸 너무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왜 내가 같지 않지? 왜 나 같지 않지? 왜 삐지지? 왜 속 얘기를 해야 하지? 알아서 좀 하지. 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실버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실버의 늪에 빠지면서 이거는 나 역시 힘으로 하는 일은 아닌가 봐. 나랑 맞지 않나 봐. 나는 역시 혼자 하는 일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과 부동산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식하고 부동산을 하면서 정말 유명한 강의 같은 경우는 광클이라고 하죠. 정말 열심히 고시가 딱 알람 맞춰가지고 열심히 광클에 성공하고 강의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제 공부를 같이 하라고 팀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사모임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주식하고 부동산을 하면 할수록 자꾸 유산화와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주식이나 부동산도 핸드폰 들고 있어야 되죠.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순간 모든 게 돈을 써야 되는 일들이에요. 주식을 살려도 돈을 써야 되고 강의를 들으려도 40-50만 원 결제를 해야 되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산화에서 핸드폰을 쓰면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면 연락을 하고 리셋을 끊어오고 소비자가 생기고 파트너가 생기고 그러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주식이나 부동산은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강의를 주고서 강의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시간 관리해야 된다, 동기부여 받아야 된다, 마인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숙제로 내줘요. 이거 유산화에서는 어떻게 하죠? 팀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볼 수 있고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공짜로 들었던 거를 난 돈을 내고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사모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절대 찐정보는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유산화는 어떤가요? 알려주려고 안다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리스크가 너무 크죠. 유산화의 리스크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믿져봐야 건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유산화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유산화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던 거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향수병이 걸리죠. 자꾸 힐끔힐끔 유산화를 걸어요.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따뜻했던 그곳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귓가에 계속 동수건님, 동수민 언님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나의 색깔 이런 것들 한번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결심을 합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백지장에서요. 색깔이 바뀌었어요.
백지장에서 다시 시작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진짜 유산화가 어떤 일인지 알았을까? 나는 나는 정말로 유산화에 맞췄을까? 내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엇을 회피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유산화 프로였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고 나니 저는 유산화를 잘하고 싶었지 제대로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 프로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 외모를 가꾸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추어 차동숙이었을 때에는 외모는 내면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내면이 채워져 있으면 외모는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혹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옷이 무슨 상관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걸 내뱉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외모를 바꿔보자 라고 마음을 바꿔먹은 후에는 프로가 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면은 당연히 기본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사실 외모가 다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폰서님들 그리고 형제라인 리더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상황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방이든 머리 스타일이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언을 받고 그대로 사서 입고 이렇게 외모를 바꿔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요 사진이에요. 네, 저 사이먼파기 한 4, 5개월 전쯤 사진이더라고요. 저 머리도 다 빠졌었거든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사진도 찾아보고 싶었는데 여자한테 머리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건 그쵸. 사진이 단 한 장 없더라고요. 이 사진도 어떻게 찍게 된 사진이냐면 코스트코 회원 어쩔 수 없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한 1년 차쯤 외모를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시절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조언을 받고 나서는 이런 모습으로 정말 너무 예뻐졌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셨고 들었고요. 당연히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으니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서 또 제 사업에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었고요. 유산화 프로되기 프로젝트 두 번째, 온전한 수영을 하자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비교적 스폰서님이 이거 해보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 수긍하고 예스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카운슬링을 할 때, 스폰서님하고 같이 카운슬링을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이미 해봤죠. 일단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건 그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스폰서님이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할 말 없음. 그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온전한 수영을 해보자라고 바꾸고 나니 이런 말들을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오, 제가 그건 잘했네요. 스폰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사람인데 괜찮을까요? 조언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뀌고 나니 스폰서님하고 정말 소통이 너무 잘 되었고 뎁스 잘 내려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유산화 프로젝트 세 번째, 다름을 인정하자였어요. 저가 실버를 이렇게 빠졌을 때 생각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찾아보니까 저 MBTI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저 ISTP예요. 대한민국에 3%밖에 없더라고요.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바뀌고 나니 당연히 내 맘 같지 않지, 당연히 나 같지 않지, 이게 그 사람한테 중요하구나, 속 얘기를 해야 알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파트너들하고 소통하는 게 훨씬 쉬워졌고,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파트너분들이 저한테 동수 매장님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스폰서님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고, 그리고 훨씬 명단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세 가지, 외모 바꾸기, 소통을 제대로 해보기,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기, 요 세 가지를 변화하겠다고 다짐하고 변화하니 그게 저한테는 기회가 되었고요. 성장의 모멘텀이 되었고, 올해 초 골드 디렉터로 승급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이상하게 차리게 되었고요. 흔들리는 꽃 정말 멋있죠? 근데 굳이 흔들릴 필요 없어요, 리더님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외모가 답니다. 정말 외모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더 빛날 수 있게 외모 가꾸세요. 두 번째, 스폰서와 팀 문화를 온전히 수용해 주세요. 세 번째,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 정말 없어요. 다름을 인정하세요. 실물이 늪에 빠졌던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저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유산화로 성공한 저는 그 어떤 흔들림에도 꺾어지지 않고 다시 세계 여행을 하고 카약을 타고 일시불로 장을 보고 그리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차동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변화하세요. 지금 이 순간 변화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유산화 프로가 되세요. 올 한 해 변화해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캐스트 가족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변화하여 유산화 프로가 된 골드 디렉터 차동숙이었습니다.